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203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거래 계약 시에 주변 전셋값이 올랐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도 인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세금을 증액할 때 그 증액된 전세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증액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챙겨야 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주변의 전셋값이 오른다 이거예요. 이럴 때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전세금을 증액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은 증액된 전세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때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챙겨야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전세금 증액 요구를 했을 때 임차인은 어떤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다음 두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서 전세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에 증액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그때 임차인은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액 금액에 대해서 그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증액된 금액과 기존의 보증금을 합해서 총액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증액 요구했을 때 임차인은 먼저 어떤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증액 요구 및 임차인의 권리 분석,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인의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보증금이나 차임 증감 청구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액은 현재는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5% 범위 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임대인이 증액 청구를 하더라도 원래의 보증금이나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임대인의 증액 청구를 받은 임차인은 향후에 임차 부동산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부득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선순위 채권을 감안하고도 내 보증금을 온전히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 분석이 먼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임대인이 증액 요청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 요청을 수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증액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 원래 임대차 계약 시에 선순위 채권이 없었거나 소액이어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 당초의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증액 요청을 한 지금 시점까지 추가적인 담보권 설정이나 신규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었고, 또 금차 증액분을 포함한 주택의 총 채권액,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이나 건전한권 설정 금액의 합계가 그 주택의 시가 70% 정도 이하이면 증액 요청을 수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10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부동산은
낙찰가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 채권액이 70%를 넘으면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총 채권액, 그러니까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건전항권 설정 금액의 합계액이 그 주택 시가의 70%를 넘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청에 대해서 임차인이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한 증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당초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추가적인 담보권이 설정되었거나 아니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 호실이 공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증액된 본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서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감안했을 때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증액금액 지급과 동시에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든지 아니면 감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채권 보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의 증액 요청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증액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든지 아니면 말소를 못한다면 일부 감액이라도 해서 본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서 보증금을 증액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증액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액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보증금 플러스 증액 금액을 합해서 총 금액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설명드릴 증액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증액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증액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몇 월 며칠자 당초의 임대차 계약에 증액해서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특약을 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의 임대차 계약서 몇 년 몇 월 며칠자 임대차 계약에 증액해서 계약한 것임, 이렇게 특약사항에 증액계약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당초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원계약서는 꼭 그대로 보관을 하고 새로운 증액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 원래의 임대차 금액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증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은 그 날짜가 우선순위로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증액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기존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그대로 보관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순위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증액된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그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롭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증액 금액을 포함한 총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도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원래의 몇 년 몇 월 며칠자 임대차 계약에
금차 증액한 보증금 얼마를 포함해서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총계약서에 특약을 해서 총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원계약서는 꼭 그대로 보관을 하고 이번에 새로 작성한 총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같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를 보시면 원래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그 계약서는 당초에 받은 확정일자 일자대로 우선순위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금차 새로 작성한 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증액금액에 대해서는 새롭게 받은 확정일자 날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증액 요청에 대해서 임차인이 수용을 해가지고 증액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증액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또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증액된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올려줬을 때 그 증액된 보증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증액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또 추가적으로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차보증금을 증액했을 때 증액계약서를 만드는 방법은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의 계약서도 같이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두 번째는 기존의 보증금 플러스 증액보증금을 합해서 총 금액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원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원계약서를 폐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원계약서도 보관을 하고 새롭게 작성한 증액계약서나 아니면 총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반드시 같이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그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그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